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평일의 마무리, 금요일의 아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이 찾아오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대규모 청산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현재 롱과 숏의 비율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BTC 롱 숏 비율이 46대 53으로 숏 비율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의 숏 비율을 보게 되면 숏 포지션이 우세하다고 하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이 올 것이다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겠죠. 하지만 선물 시장의 경우 중장기가 아닌 단기 투자자분들의 심리인 만큼 중장기 투자자들의 펀더멘털에 있어 지난 하락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하락을 두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하락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EX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전날 BTC $1000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OKEX의 애널리스트 네오의 경우는 전날 BTC가 지난해 고점인 14,000달러 상승 돌파 도전에 실패하면서 단기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언급을 하며 단기간 13,000달러 선을 내줬고 지난주 횡보 구간인 12,880달러 부근에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다. 현재 주요 저항선은 13,340달러 선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단기 하락은 거래량 위축과 MACD 지표의 하락형 다이버전스의 출현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었다며 또 14,000달러 선인 지난 2년 고점으로 해당 구간에 매도벽이 두텁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의 언급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비트코인의 아주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0,000달러 또한 몇 번의 도전 끝에 돌파를 하며 그 다음 저항선이라고 불리우는 1,500달러에도 도전도 심했지만 결국엔 돌파를 했죠. 그 이후 11,700, 12,000, 12,300, 12,500, 13,000 등 지속적인 도전 끝에 돌파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거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하락으로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기관의 유입 등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봤을 땐 충분히 작년 고점이었던 14,000달러에 대한 도전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기관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요 근래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또 나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암호화폐 고래 지갑이 이더리움 등 6종 암호화폐를 매집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의 마켓 데이터를 인용하여서 최근 BTC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거래소 고래의 지갑들이 이더리움을 포함한 6종의 암호화폐를 조용히 매집 중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이 6종의 암호화폐 물량은 연간 최고치 수준이라며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큰 상승을 하게 될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소식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 빠질 수 없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GBTC의 보유량이 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같은 경우 이제 GBTC가 비트코인 보유량이 1215 BTC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의 보유량이 추가적으로 1215 BTC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로써 총 보유량이 47만 3140 BTC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관들의 계속해서 매집뿐만 아니라 추가 매집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비트코인의 크나큰 상승장이 찾아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큼 암호화폐를 모으지 못해서 천천히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 생각도 듭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탈중앙화된 화폐의 입장으로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금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 미국의 한 교수는 화폐로 봐야 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MIT 경제학 교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치와 발행량 상한이 있다면은 화폐로 봐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 미디어 신화 파이낸스에 따르면 최근 로버트 타운센트 미국 MIT 경제학 교수의 경우는 만약 비트코인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자화폐라면 또 비트코인의 가치와 총 발행량의 상한선이 있다면 진정한 화폐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화폐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것의 가치에는 리스크와 불안정성이 공존한다며 언급을 하면서 법정 통화 또한 중앙은행의 경영으로 만들어진 체제이지 신성한 무언가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은 모든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들에 통용되는 기준이다. 비트코인에만 특별히 이러한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교수의 말대로 비트코인의 경우 총 발행량에는 상한선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가치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이런저러한 점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 화폐로 쓰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현재 변동성과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 사실이죠. 물론 화폐 또한 변동성이 있지만 비트코인 정도는 아니기에 아직까지는 금에 가깝다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먼 미래에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비트코인의 가치 측면에서 보자면 금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근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 또한 나왔는데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티 같은 경우는 미국 제2의 암호화폐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아반티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은행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모건 스탠리 전 이사 케이틀린 롱이 설립한 아반티 파이낸셜이 그 주인공입니다. 와이오밍 은행 위원으로부터 은행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받은 기업은 크라켄이고 이것으로 두 번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반티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회사가 출시할 첫 번째 암호화폐 상품은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며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은행 계좌에 물리적 예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언급을 하며 이름은 아비트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는 것을 보니 작년이 생각이 드는데 작년의 경우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선점이 너무 늦다며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길 위협이 있다 뿐 아니라 선점을 이미 빼앗겨 버렸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들이 이어져 간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선점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면에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개발에 대한 경계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극도로 싫어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와 인도인데요. 이번에 인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 은행이 34개 지점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은행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34개 지점에서 이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은행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암호화폐 상품으로 은행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제공 업체인 카샤와 협력하여서 인도 북부 34개 오프라인 지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온라인 암호화폐 은행 서비스 방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유니카스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유니카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 XRP, 거래소 자체화폐, 카스 등 직접 결제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인도의 경우는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외칠 정도로 극도로 반대하는 이 시점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인도에서의 이러한 불씨가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리플사의 본사 이전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영국의 런던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빵영이 언급을 했었죠. 이번에는 리플사의 거대 파트너사인 SBI 홀딩스가 리플사가 일본으로 올 수도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 CEO 같은 경우는 리플 일본으로 본사 이전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일본 금융 대기업 SBI 홀딩스의 최고 경영자이자 리플사 이사회 구성원 요시타카 키타오의 경우는 분기별 재무 보고서에 리플사가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빵영의 경우는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너무 모호하다 언급을 하면서 후보지를 언급했었죠. 과연 리플사가 어느 국가로 옮겼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리플사의 이전을 두고 참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자의 경우는 미국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리플사가 미국의 투자로 이만큼 컸는데 미국을 버리고 가겠다는 것이냐 배반자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업가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겠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의 기조를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굉장히 친화적인 이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에 리플사의 이러한 액션이 어쩌면 SEC 측이나 미 정부 측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리플사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가라면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과연 리플사의 본사 이전이 비단 리플사의 본사 이전 소식이 이제 리플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장악권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공포탐욕 지수가 전날 70포인트 대비 3포인트 내려간 6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탐욕 단계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말에 들어서 10월 초중순에 보였던 계속해서 올라갔던 공포탐욕 지수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10월 말, 지금이 10월 말이죠. 한 11월 초쯤에는 그래도 7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